과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도움을 주었던 상대가 도움을 준 자신을 뛰어넘는 대상이 되었다면 어떨까요? 6.25 전쟁 당시 한국을 지원했던 에콰도르와 한국의 상황입니다. 최근 에콰도르 유력지가 한국을 조명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한국에 도움을 준 나라는 수십 개국에 달합니다. 미국, 캐나다, 터키, 에티오피아 등은 전투 지원을 했고 스웨덴, 덴마크 등의 국가는 의료 지원을 했죠. 재정 지원을 한 나라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 많은 나라 중에는 에콰도르가 있었습니다. 이후 양국은 1962년에 수교를 하였고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았는데요. 지난 30일 에콰도르의 유력 매체가 한국과 에콰도르의 수교 60주년을 맞아 한국의 경제 성장을 조명하는 칼럼을 실었습니다. 칼럼의 주된 내용은 한국은 전쟁 때 에콰도르가 쌀까지 보내주며 지원을 했던 나라였는데 지금은 매우 권위 있는 국가 중 하나로 성장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칼럼이 실린 매체는 올해로 창간 101년을 맞은 에콰도르 일간지 엘루니 베르소였고 칼럼은 칼럼리스트 리처드 살라자르 메디나 인류학 박사가 썼는데요. 메디나 박사는 60년 전으로 돌아가 1962년 수교할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은 라틴 아메리카의 모든 국가를 능가하는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300만 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 6.25 전쟁으로 인해 나라가 황폐화된 상태였다고 전했죠. 또한 설상가상으로 중공업 기반 시설의 85%는 몇 개의 광산을 제외하고 북쪽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남쪽에는 기반 시설이나 광산이 없었으므로 경제는 불안정한 농업에 기반을 두었고 한국의 미래는 암울해 보였다고 했죠. 그리고 메디나 박사는 지리적 역사적 거리가 있었지만 어쨌든 60년 전 한국과 에콰도르의 출발점은 같았다고 설명했습니다. 1962년 수교 초기 한국과 에콰도르 모두 농업에 의존을 했고 문맹률이 높았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현재의 모습에는 너무도 큰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고 인터넷 연결이 가장 높은 국가라며 삼성, 기아, 현대, LG 등과 같은 한국의 세계적 기업들을 거론했죠. 페루와의 전쟁으로 분단의 아픔을 겪은 역사까지 비슷하다고 언급한 그는 우리는 페루와 평화협정을 했지만 한국은 여전히 휴전 상태라며 그런데도 한국은 현재 OECD의 권위 있는 국가 그룹의 일부로 자리매김했다고 추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 강국인 한국에 관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다며 두 나라의 우정이 꽤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1950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이었던 에콰도르가 6.25 전쟁 때 북한의 남침에 반대하는 결의안에 찬성을 했고 당시 안바토 지진이라는 큰 지진을 겪은 지 2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한국에 500톤의 쌀을 쾌척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었죠. 메디나 박사가 하고 싶은 말은 출발점이 비슷했고 과거 도움까지 줬던 한국은 지금 엄청난 성장을 이뤘지만 에콰도르는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한국에게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박사는 한국이 이처럼 성장할 수 있었던 동력으로 교육열을 꼽았습니다. 에콰도르는 석유라는 풍부한 천연자원이라는 큰 재산을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 부국으로 거듭나겠다는 장밋빛 전망이 있었는데요. 실제로는 저성장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메디나 박사는 그 원인을 교육 문제에서 찾아야 한다는 취지로 한국의 교육열을 거론한 것이죠. 현재도 석유 부문은 에콰도르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전체 수출의 40%가량과 정부 세수입의 약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원유 확인 매장량은 약 80억 배럴로 남미에서 베네수엘라, 브라질에 이어 3위 수준이죠. 그러나 빈곤은 여전히 에콰도르 대다수 인구의 비참한 현실을 대변하는 단어가 되고 있습니다. 메디나 박사는 한국은 석유가 없는 나라이지만 세계 상위권에 꼽히는 정유국이자 항공유를 포함한 파생 상품 수출국이라면서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무엇보다 교육을 열심히 했던 한국에서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아픈 역사를 딛고 엄청난 성장을 이뤘습니다. 식민 통치와 6.25 전쟁 그리고 군사 독재와 권위주의 체제까지 한국의 역사는 분명히 엄혹했고 메디나 박사의 칼럼처럼 196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은 분명 후진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려고 노력했고 1963년부터 수출 진흥 정책으로 전환을 꾀해 고도 성장의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짧은 시간 동안 눈부신 성장을 이룬 한국 경제에는 한강의 기적, 개도국의 희망이라는 수식어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기적과도 같은 일을 만들었기 때문이었죠. 경제가 활발해지고 또다시 IMF라는 위기가 찾아왔지만 한국은 놀랍게도 또다시 그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이제는 각종 경제 지표에서도 달라진 위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1인당 GNI는 G7 구성원인 이탈리아를 이미 넘어섰죠. 2022년 영국의 조사기관 이코노미스트
모스트 인텔리전트 유닛에 따르면 2021 민주주의 지수에서 한국은 10점 만점에 8.16점을 기록하며 완전한 민주국가로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BTS, 블랙핑크, 기생충, 오징어 게임 등 K-팝과 한국의 영화, 드라마 등 문화 콘텐츠도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경제적, 군사력, 외교력, 문화 역량 등 여러 방면에서 세계 탑10 국가가 된 것이죠. 또한 한국은 역사적으로 후발 국가 중 선진국이 된 유일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출발점이 비슷했고 한국에 지원을 했었던 에콰도르와 같은 나라에게 귀감이 되고 긍정적인 자극을 주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춘 것이죠. 때문에 에콰도르 교과서에서도 한국과 관련한 다양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역사, 사회, 언어, 수학, 물리, 생물, 자연과학 등 다양한 과목의 14개 교과서에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선진화를 알리는 내용들이 반영된 건데요. 9학년 사회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1945년 일본의 식민 지배 종식 후 최빈국에서 2020년 기준 GDP 1조 6,300억 달러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국의 현대차가 전 세계 수소차 판매량 1위를 하고 있다는 내용, 국내 기술로 제작한 KTX 고속 열차를 통해 전국 2시간대 생활권의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는 내용, 삼성의 5세대 이동통신 스마트폰의 대중화, 카이스트의 인공지능 로봇 연구 관련 내용뿐만 아니라 살아있다 등의 한국 영화나 게임, 배틀그라운드 등 다양한 한국 문화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 수년간 또 다른 외신들도 한국의 경이로운 경제 성장에 대한 보도를 내놓은 바 있는데요. 일례로 영국의 경제 전문지인 이코노미스트는 1960년대 전쟁의 여파로 인해 한국은 매우 피폐해졌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가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된 유일한 국가라고 설명했고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에게 한국은 성장의 롤모델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을 모방하기만 하는 중국이나 중국보다 나은 대만이나 싱가폴 또는 홍콩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고 모범적인 예라고 설명했죠. 또한 한국은 단지 경제적으로만 성장해온 것이 아니며 민주주의를 함께 성장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보도의 해외 네티즌들은 과거 한국에 살던 부모님이 온 마을에 흑백 TV, 라디오, 전화기를 가진 집이 딱 한 곳밖에 없다고 하던 이야기를 기억한다. 한국의 빠른 변화는 정말 놀랍다. 한국의 노인 세대는 농경, 사업화, 정보화 시대를 모두 겪어왔다고 해. 그 사실이 정말 놀랍고 흥미로워. 한국의 성장은 우리의 세상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역동적이고 극적인 스토리이다. 더욱 놀라운 건 한국은 수세기에 걸친 긴 역사를 가지면서 다른 이웃나라를 한 번도 쳐들어가거나 위협하지 않으면서 고도로 성장했다는 거야.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통제할 만큼 과거부터 충분히 총명했던 것 같아. 그렇지만 한국이 외국에서 받은 수십억 달러의 원조에 대해서도 말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냉정하게 생각해봐. 몇억 달러의 외국의 원조로 지난 50여 년간의 한국의 경제 성장을 설명할 수 없어. 미안하지만 실질적인 외부의 경제적 원조는 1970 초반 이후 완전히 종료되었어. 아프리카와 한국이 받은 경제적 원조량을 비교한다면 현실을 깨달을 수 있을 거야. 그래, 외국의 원조가 있었지. 하지만 그 도움을 적절하게 사용한 것도 한국이야. 그 누구도 한국이 이렇게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어. 라는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외국 매체들의 말처럼 실제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한국은 지난 70여 년간의 땀과 눈물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일궈냈습니다. 사실적인 자료가 이를 증명하고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곳곳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다시 찾아올 어떠한 위기가 있다고 해도 한국은 또 기적을 현실로 이끌어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보가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